미술품은 지식 허영의 충족을 위한 도구로 사용될까요? 아니면은 지식이 배고파 본 적 있으세요? 배움에 굶주려 본 적은요? 아는 척을 위한 수단이거나 잘난 척을 하기 위해서 미술품이나 미술 감상을 사용해 본 적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술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미술만평 185회차 박정수입니다. 본론들에게 앞서 아시죠? 더 나은 미술만평을 위해 좋아요와 구독, 알림종 진하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술작품이 낯선 세상을 만나게 해주는 통행권이라는 결론부터 말씀드려 봅니다. 최근 자산운용사에서 주요 투자 자문으로 미술품을 소개한다고 합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미술품이 돈 되기 때문이겠지요. 하지만 이것도 우리 사회에 유통되는 돈이 많아질수록 어디엔가 돈을 묻어두어야 하는데 가장 편리한 곳 중에 하나가 예술품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많죠. 뭐 증권이나 기금속이나 부동산 기타 등도 많긴 합니다만 좀 편리하긴 합니다. 예술품에다 돈을 묻어두면요. 자본주의 사회가 발전하면서 생기는 필수적 유통 과정의 하나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겠지만 말입니다. 요즘 말입니다. 미술품 구입에 관심 있는 분들의 연락이 왕왕 있습니다.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누구의 작품을 구매하면 손해를 보지 않는가? 값싸면서 좋은 작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것들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제 대답은 항상 일관성 있게 그걸 알면 제가 빌딩 며칠을 샀겠지요? 라고 말입니다. 뭐 상식적이지만 값싸고 좋은 물건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세상은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시끌벅적한 자칫날 젖달라고 우는 아이 울음은 엄마에게만 들린다고 합니다. 터널 시야라는 말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눈앞의 상황을 집중하다 보면 주변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을 터널 시야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SNS가 발달된 요즘 시대에 걸맞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구독자 숫자와 좋아요 개수에 집중하는 세상인 것 같기도 합니다. 터널 시야를 사람이 사는 세상으로 끌어다 쓰면 플라톤이 말한 동굴의 비유와는 다른 동굴이 되고 맙니다. 철학과 관련된 이하를 이야기할 때 플라톤이 말한 이야기가 동굴의 비유입니다. 플라톤은 밖의 빛이 조금밖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동굴 안에 제수들을 갖춰 놓는 것에서부터 비유를 시작합니다. 온몸이 묶여 한쪽 벽만을 바라볼 수 있게 제수가 있다는 것을 가정을 합니다. 제수는 언제부터인지 왜 묶여 있는지 움직임이 무엇인지조차 인지 못한 채 동굴 안에 모닥불 불빛에 비춰진 그림자가 세상의 전부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세상으로 인지하게 되는 거죠. 불빛에 비춰진 그림자가 전부인 것입니다. 죄수의 몸을 풀어서 그림자의 원형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죄수는 그림자의 원형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묶여져 있던 상태, 움직이지 못한 상태 내에서 일렁이는 그림자가 세상의 전부인 것으로 알기 때문에 원형에 대한 인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림자가 실제의 세상이라고 믿습니다. 이 제수의 손을 잡고 동굴 바깥으로 나갑니다. 처음 대하는 햇볕에 아무것도 보이지 못합니다. 이것이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 세계에 대한 시작점입니다. 한참을 지난 후에 빛을 인지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세상의 사물을 바라보기 시작을 합니다. 세상에 눈을 뜬다는 것이죠. 나무와 물소리와 새와 사람들, 이 죄수는요 넓은 세상을 보고 동굴로 돌아와 바깥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동굴에 묶여있는 죄수들은 미친 사람이라 조롱하고 맙니다. 현대인의 감성이 SNS의 친구 맺음이나 좋아요 숫자에 묶여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발이 묶인 사람이 동굴 안에서 바깥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차이점은 플라톤의 제수와는 달리 SNS주의인들은요 본인이 알고 있는 온라인 세상 이외의 세상이 아주 넓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수억의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과 만나는 SNS 지인들과 함께 자신이 세상의 중심인 양 착각을 하고 삽니다. 알고리즘에 의해서 어쩌다 모르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만 거기에는 별반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충고 기억하지 않습니다. 자가당착입니다. 예술 작품에 대하여 스스로 질문을 하고 SNS에 던집니다. 좋아요 숫자가 답이라고 생각하고 맙니다. 질문이나 상황에 붙어있는 좋아요 개수는 질문의 객관이 아니라 좋아요 품앗이임에도 말입니다. 싫어요가 없거든요. 충고를 듣지 않는, 충고를 할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 또한 자신만의 동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가는 화가들끼리, 풍경하는 풍경가들끼리 모둠을 형성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만나고 오프라인에서도 관계를 형성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상관없이 서로가 칭찬으로 일색합니다. 온라인에서 나와서 외부로 다니다가 같은 동족을 만나는 순간 보통 사람이 아니라 영화 소울게이트에 나오는 것처럼 잘 차려입고 웃음 띤 대인이거나 아바타로 순식간에 변신하고 맙니다. 재밌는 현상들입니다. 예술가는 자신만의 세상에 쌓여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술작품은 세상과 호흡이 필요합니다. 세상과의 호흡을 컬렉터가 튀게 합니다. 숨통이 트이면 예술작품은 예술가에게 말을 겁니다. 조금 더 잘해봐,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말입니다. 만일에요 예술가가 세상과 담합을 하게 되면 예술이 지닌 새로운 세상과의 만남을 연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낯선 작품을 제작할 수 없게 되니까 결과는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낯선 작품은 플라톤이 비유를 한 죄수의 햇볕과 같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인지 그것이 앞에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그렇다고 예술가가 전지전능한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은 어렵습니다. 플라톤의 이데아가 뭔지 철학이 뭔지 동굴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예술은 낯선 세상을 만나게 하는 동행권이다 라는 것으로만 이해하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